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의 상승미소입니다. 지난 한 주 미국 시장은 정신이 없었죠. 오늘 일요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 다우지수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한국 시장은 일주일 디커플링이 되면서 괜찮았습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미국 시장 흐름대로 가는 게 결국 한국 증시이니까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 모셔서 다음 주, 그리고 지난주 분석, 그 다음에 다음 주 전망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제 부스터샷 맞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괜찮습니까? 지금 얼굴에 살짝 열이 나고 근육통이 살짝 느껴지고 조금 몸이 으시시하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이 지금 완전히 맑은 상태는 아닙니다. 방송에서 방송 사고 날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저도 우연이지만 저도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에 부스터샷, 저는 모더나 3차를 맞았습니다. 근데 저도 약간 왼쪽에 근육통, 약간 뻐근한 감은 있는데 다른 건 아직은 저는 정상입니다. 네네. 선생님은 어떤 브랜드 맞으셨어요? 우리는 파이저. 파이자? 네. 네, 그래서 미국의 CDC가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파이저하고 모더나를 자기들이 추천한다. 존슨 앤 존슨도 약효가 없는 건 아닌데 계속 안 맞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것도 맞으려면 맞아라. 그러나 모더나와 파이저 이것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차부터 파이저만 맞았어요. 그래서 3차까지 그걸로 계속 갔죠. 예. 사실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지금 뉴욕주가 팬데믹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네. 그런데 한 가지 또 긍정적인 면은 델타 변이가 급증했을 때는 사람들이 백신을 안 맞았었는데 이 오미크론이 급증하면서는 백신 접종자 수도 미국에서도 급증하고 있어서 이것 또한 또 이 점은 긍정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저도 부스터샷을 서둘러 맞을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갑자기 이 뉴욕, 뉴저지 여기 오미크론 확진자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확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걸려갖고 죽진 않겠지만은 걸려갖고 며칠 헤매는 것보다는 그래도 맞자 해갖고 어저께 아침에 가서 맞았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혹시 제가 선생님하고 방송이 무선이죠. 무선으로 인터뷰하는데 선생님께 이 바이러스를 옮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 가서 부스터샷을 맞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주식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 미국 증시는 수요일 폼시 결과가 나온 날, 소문에 사고 뉴스에, 그러니까 소문에 팔고 뉴스에 산 날, 그날을 빼고는 연일 일주일 내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장 가까운 목요일과 금요일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지수가 빠지긴 했는데 나스닥 지수 중심으로 하락을 했고, 금요일에도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우지수 중심으로 크게 밀렸어요. 자, 일단 목요일 금요일 제가 이틀을 묶은 이유는 결국 하나의 세트로 해석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이렇게 이틀 지수가 종류는 다르지만 많이 하락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목요일은 원래 금요일이 선물옵션 만기일이지만은 보통 하루 전날에 태풍이 불거든요. 예. 그래서 목요일에는 이 선물옵션 만기일 영향으로 인해 갖고 나스닥이 조금 내려갔는데 그날 마침 테슬라가 또 일론 머스크가 매도하는 날이었어요. 예.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은 테슬라가 나스닥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테슬라가 5% 정도 슬라이딩 한다 그러면은 나스닥 지수 자체가 이제 내려갈 수 있고 그 분위기, 깔아앉은 분위기 때문에 다른 주식도 같이 내려가요. 또. 네. 그게 부정적인 게 이제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목요일에는 선물옵션 만기일, 거기다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매도, 이것이 어우러져 갖고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크게 하락했고, 금요일에는 물론 그 선물옵션 만기 영향도 있지만은 금요일에는 오미크론 이 악재가 다시 부상했어요. 우리 예전에 뭐 몇 주 전에 그 처음에 오미크론이 미국에 뭐 1명, 2명 나왔을 때, 증시가 상당히 걱정을 했다가 그 이후로 뭐 이거 별거 아니네 이래갖고 전혀 걱정을 안 했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잠시 비껴져 있었던 거지 없어진 악재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오늘 금요일 증시에서는 그게 악재로 이제 부상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월가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들이 눈앞에 보이는 그런 현상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데, 맨해튼에서 그 연말 이 송년 뭐 이런 게 이벤트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취소됐어요. 그 다음에 뭐 미국의 풋볼 게임, 그것마저도 3게임이나 연기가 될 정도로.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유럽에서 전해오는 또 이 오미크론이 확산세, 이런 게 합쳐져 갖고 금요일에는 주로 가치주 쪽에서 큰 하락, 오일주, 뱅크주, 다우지수 이렇게 하락했다고 봅니다. 사실 미국 스포츠 그러면 뭐 농구도 있고 야구도 있지만 가장 인기 있는 게 풋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미식축구잖아요. 네네. NFL인데 이게 이 최근 코로나 확진세 때문에 3게임 연기되는 거, 이것은 작년 팬데믹 상황 이후에 이거 있을 그러니까 있을 가능성이 없었던 일인데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연준의 금리 인상 뭐 이런 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거든요. 근데 오미크론에 대한 이 악재,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금요일부터 악재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만일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는 그런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빵빵 내려간다 그러면은 증시는 상당히 겁먹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 때문에 금요일에는 다우지수 중심, 특히 이제 채권금리가 많이 내렸잖아요.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1.4% 밑으로 하락했다 올라오긴 했지만,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경제적으로 오미크론이 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인식이 퍼졌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먼저 반응하는 게 이제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은행주가 많이 하락했잖아요. 결국은 그 시장이 그걸 받아들였고, 반대로 이렇게 되면 스테이 앳홈 하니까 집에서 콕 해서 있을 주식들, 뭐 로블록스니 이런 주식들은 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에 나타난 이 증시 안에 또 안에 종목별, 섹터별 그 움직임을 우리가 확정적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못하는 것이 이게 선물옵션 만기일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갖고 사실 금요일에는 스몰캡 같은 거는 상승했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은 투자가들이 러셀 지수에다가 숏을 때렸을 거라고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기관들이 반대로 이제 숏 청산하도록 프레셔를 준 게 아닌가. 그래서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내려갔던 스몰캡, 이것은 이제 상승으로 했는데, 이것이 상승으로 전환됐다, 트렌드로 이제 고정됐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장에 보면은 금요일, 목요일에 나타났던 현상이 또 반대로 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은 정상적인 이제 증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결론은 내릴 수 없는데, 하여튼 이 오미크론이 악재로 부상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12월 폼시, 그 다음에 쿼드러플 위층, 선물 옵션 만기 이 악재들이 다 사라졌지만, 사실 쿼드러플 만기일 때문에 이게 추세가 되는지 안 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산타 랠리, 연말 랠리가 될지 안 될지는 결국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주초의 흐름에서 유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오미크론이 확산세가 상당히 매섭기 때문에
이런 이 악재가 증시에 어느 정도 반영되기까지는 증시가 상당히 겁먹고, 좀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영국도 마찬가지고, 지난주 영국 목요일에 확진자 숫자를 보면, 작년 3월 팬데믹 수준에서 1일 확진자가 83,000명이었는데, 영국의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주 목요일에 87,000명을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인데, 결국 이렇다면 이게 당연히 미국도 뭐 교류가 중단되지 않는 이상, 중단된다고 해도 이미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비슷한 흐름일 텐데, 이렇다면 연말에 모임 같은 게 아무리 취소한다고 해도 평상시보다 많을 것이니, 그리고 또 춥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가까이 붙는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오미크론 변수는 아직 이게 쉽게 아직 뭐 큰 영향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오히려 좀 더 시장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위험을 부담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연준의 그 매파적 변신, 이것은 시장에는 반영이 됐지만은 이것이 뭐 호재로 변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예. 이제 상시적인 이제 악재로 항상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도 보면은 그 연준 의원들이 이제 여럿이 나와서 이제 발언을 했는데, 전부 3월에 그 테이퍼링 끝나자마자 바로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발언 이제 나오면서, 거기다가 이제 오미크론 확산. 그래서 이 두 개의 큰 악재가 당분간 증시에 좀 공포까지는 아니지만은 걱정거리로 계속 떠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 또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난주 큰 이벤트였던 이 FOMC, 폼C 이야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퍼링이 기존에 월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이렇게 증가시키는 것은 다 예상을 했었으니까 뭐 큰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폼C 회의 결과 후에 이제 발표된 점도표를 보면 내년에 최대 3회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물론 이제 가능성일 뿐이지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오미크론이 이렇게 지금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금리 인상을 밀어붙인다. 그럴 가능성이 조금만 나오면 증시가 곧바로 하락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네, 그 연준이 테이퍼링을 조기 종료를 서두르는 그 이유도 그 공급 병목 현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이잖아요. 예. 그럼 오미크론이 뭐 치명률은 낮다 할지라도 이것이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콜록거리고 시들거리고 그러다 보면은 공급 병목 현상은 조만간 다시 뭐 이렇게 좋아질 리는 없다 이거죠. 예. 악화되면 됐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와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이것이 어울려서 특히 그 기술주 뭐 좀 대형 빅테크들은 좀 타격이 작지만은 중소형주, 성장주 뭐 이런 주식들은 앞으로도 계속 하방 프레셔를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나마 그런 이제 걱정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3월 테이퍼링 종료까지는 아직 2번의 더 그 FOMC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실업률이 개선이 되고 있지만 노동시장 참가율, 즉 아예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실업률 통계에서 빠져버리는 그것은 아직 회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통화정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결국은 아직 2달 남아있으니 과거 선생님 기억하실 겁니다. 2018년 12월에 이분이 나와서 오토파일럿 우리는 금리 그냥 이미 정해진 대로 간다 그러면서 그 당시 S&P 500 지수가 한 20% 한 달 만에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향후에 이 오미크론 변수도 뭐 고려를 통해서 금리 인상, 이런 통화 정책을 감안하겠다, 이런 뉘앙스는 분명히 내비쳤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연준 의원들이 그 자기들이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금리 인상, 그걸 이제 점도표로 그러잖아요. 예. 월가에서는 이번에 그 연준에서 그 찍은 그 매파적인 공격적인 점도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신뢰성을 안 갖고 있어요. 아하.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연준의 원래 의원들이 17석인가 그래요. 18석인데 아직 2석이 비어 있죠. 지금 현재. 네. 네. 여러 명의 현직에 있는 연준 의원들, 투표권을 갖고 있는 연준 의원들이 올해 말인가 해서 아웃돼요. 아하. 아웃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연준 의원들이 들어와요. 예.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하든지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통화정책에서 상당히 완화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는 연준 의원들이 들어올 거라고 그러죠.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 나가는 사람들이 찍어놓은 점도표,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비중을 둘 필요 없다. 이제 월가의 그 시각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폼씨 나오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할 때 증시가 갑자기 급등한 게 아마 파월 의장의 좀 노련한 대화술, 시장 달래기 대화술과 이 점도표의 신뢰성을 좀 덜 두는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수요일 날 오후에 증시가 급등한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FOMC 결과 점도표가 나오자마자 다우지수가 한 150포인트 올랐지만 5분도 안 돼서 바로 마이너스를 전환을 했었잖아요, 그날. 네네. 그런데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좀 신중하게 얘기하면서 증시가 이제 상승으로 마지막까지 올라갔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연준 의원들,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중요한 말씀 주셨네요. 일단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전에는 또 영국에서 지금 코로나가 이 난리인 상황에서 영국이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0.1%에서 0.25%로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올려버렸어요. 이렇다면은 혹시 미국도 오미크론이고 뭐고 물가가 계속 유지된다면 영국처럼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오지 않을까? 그런 사실 부담은 좀 있어서요. 네, 파월 의장이나 이제 연준 의원들이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하는 국면에 있지만은 그래도 내년 중반 이후에는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내려올 것이다. 이제 그 말을 잊지 않고 계속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은 현재 40년 만에 최고치의 인플레이션 지수, 그걸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내년에 3회까지는 몰라도 1, 2회 정도는 금리 인상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그거는 내년에 가보고. 그렇죠. 네. 일단은 우리가 그때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만 지금 끝내는 상황이고, 금리 인상은 그때 가서 또 여러 가지 고려해 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을 달래왔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 오미크론이 이렇게 기승을 계속 부리면은 이 공급 병목 현상, 이것은 더 악화되고 인플레이션 지수가 조기에 다시 내려올 가능성은 좀 적어지니까 아마 금리 인상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오미크론 변수가 더 강력해졌을 경우에는 이 테이퍼링 그냥 하더라도 조기 금리 인상 여부는 아직 2번 더 FOMC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 봐가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일단 유동적으로 열어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미국의 물가 지표 보면 중고차가 올라가고 렌탈 프라이스가 올라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사실 이게 금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공급 병목 현상에 나타난 그렇죠. 이게 인플레이션. 그래서 연준이 과연 금리를 올려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까? 저는 별로 이게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오히려 파월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에셋 프라이스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이제 이런 말을 이제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이 증시 이 버블, 이거를 사전에 좀 이렇게 제어할 그런 명분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금리 올린다고 중고차 가격이 내려갈 리는 없고 별로 그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앞에서 오미크론 그 다음에 통화정책 얘기를 계속 여쭤봤냐면,
새벽에 미국 증시의 지난 2년간 가장 강력한 강세론자는 펀드 스트레이트의 톰리 CEO잖아요. 네네. 이분이 뭐 오미크론 변수에 대해서 리포트를 제가 읽었는데 오미크론 변수가 선생님처럼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 다만 그러니까 일종의 짙긴 하지만 물어도 세게 물지는 못할 것이다. 왜 남아공이나 미국 이런 데 보면 입원 환자율이나 그다음에 뭐 사망률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선생님하고 비슷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오미크론 변수가 혹시라도 수요나 경제에 위축을 준다면 페드의 이 통화정책의 이 강성 기조가 곧바로 후퇴할 수 있다. 그 점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의 이 교류, 이제 사람이 안 나오면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돈을 안 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이렇게 좀 짚어가면서 보되 이게 순식간에 하루 이틀 만에 완전히 반등되는 게 아니니 결국은 증시가 얼마나 어디까지 반영하는지 지켜봐야 된다. 이게 선생님의 오늘 지금 일관된 말씀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에 보면은 그 가치주 쪽이 많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여행 관련주는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 이 오미크론의 확산을 공포스럽게 좀 보긴 하는데 계속 이게 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것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한 이렇게 그런 정도는 아니다 하는 게 아마 증시에 배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행 관련주가 아주 의외로 상당히 파란불로 이제 미국인 파란불이 상승하는 거죠.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또 파월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 즉 코비드 바이러스는 이 박멸이 아니라 어차피 같이 살아가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전에 먼저 델타 바이러스 뭐 이런 것보다도 뭐 유병률, 이제 치명률 이런 건 높지 않지만은 그래도 워낙 많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미국 전체 큰 웨이브로 확 쓸어가기 전에는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뭐 결근도 할 수 있고 비즈니스도 잠시 뭐 문 닫을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잠시에는 큰 웨이브가 한 번씩 사람들이 걸려갖고 항체가 다 완전히 자리 잡히기까지는 이것이 증시의 악재 또 경제에도 템포러리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상황을 지금 채권 금리가 가장 지금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폼시에서 내년도 3회 금리 인상 가능성 점도표가 나왔고 테이퍼링 속도를 2배로 올리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금리를 빼고 장기 금리는 계속 연일 하락하고 있어요. 이것도 결국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오미크론 변수 때문에 혹시라도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이 두려움이 안전자산 수요로 이렇게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최근에 이제 증시에서도 보면은 이 안전자산 쪽으로 이렇게 돈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뭐 국채 가격, 그 다음에 뭐 헬스케어 같은 거, 그 다음에 유틸리티, 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먹는 식품 같은 거, 그런 회사, 이런 주식, 이게 상당히 방어적인 주식인데, 그런 쪽으로는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투자자들은 하여튼 이 오미크론 확산세, 이 또 연준의 이 매파적인 이런 와중에서도 안전자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 그래서 이 큰손들 스마트마니들은 조금 멀리 우리보다 멀리 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게 템포러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뭐 그런 걸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빅테크 주식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왔다가 다시 로테이션이 도는데 안전 위주, 즉 경기 방어주, 가령 유틸리티 업종이나 뭐 헬스케어 이런 거 돈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이런 쪽으로 조금씩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쉽게 또 주식을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싶더라도 좀
경기에 영향을 덜 받는 이 방어주 형태로 돈이 유입되고 있다. 이 점도 주목해야 되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일반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좀 감질나게 움직이는 그런 방어주 쪽에는 안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주, 네, 성장주, 호재 하나 나오면 하루 한 10%, 20% 뻥 뛸 수 있는 거, 네. 그런 거 들어가 있고, 반도체, 나스닥 지수, 빅테크, 뭐 그런 거가 있지. 저 자신도 다우존스는 거의 잘 안 들어가거든요. 예. 나스닥 지수하고 S&P는 자주 들어가도, 다우존스는 거의 지금 안 들어가는. 근데 하여튼 이 일반 투자자들은 하여튼 좀 뭐 이럴 땐 잃더라도 먹을 때 좀 크게 먹자 뭐 이런 이제 심리가 있어갖고 그렇게 위험한 자산에 많이 뛰어들죠. 근데 지금 상황은 연준이 지금 매파적 변신으로 있는 이 마네타리 타이트닝 사이클에서는 이 기술주들은 상당히 고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끝도 없이 하락하던 AT&T 주식이 목요일, 금요일 큰 폭 상승한 것도 결국은 AT&T 방어주 중에 대표적인 방어주잖아요. 배당도 그렇죠. 많이 주고.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선생님 말씀처럼 시장에서는 네네. 어쩔 수 없이 그걸 보는 세력들이 있는 것이다. 참. 그런데 문제는 저도 마찬가지 개인이다 보니 안 들어가요. 네, 그렇죠. 보라이즌 같은 경우도 지금 목요일, 금요일 AT&T와 거의 동일하게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다면 일단 시장은 안전자산, 주식시장을 떠나기 싫어하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경기 방어주, 헬스케어주 이런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기계적으로 채권과 주식 그 비중을 조절하기 때문에 채권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몇 주 전부터 제가 테슬라를 계속 주시하고 있잖아요. 예. 일론 머스크가 얼마를 팔았는지 뭐 이런 걸 갖고 저는 이제 그거를 기준해서 그 나스닥 지수, S&P 지수 들락날락 하거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이제 팔겠다고 이제 공개했던 거, 약속했던 거, 거기서 약 한 7.6% 정도 이제 자기 보유분에서 10% 팔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중에서 7.6%를 팔았어요. 그래서 남은 게 이제 2.4% 남아있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매도했어요. 예. 예, 매도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그 테슬라 주식을 팔아왔던 그 페이스로 계산해 볼 때, 2번 반만 팔면은 완전히 끝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지금 또 큰 손들 조금 스마트머니들은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언제 이 매도를 종료하느냐, 그 시점을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섣불리 안 들어가고 기다렸다가 매도가 종료되면은 그때 테슬라 주식으로 아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테슬라가 소속되어 있는 나스닥 지수 이제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가 마지막 팔 때까지 안 기다릴 거라고요. 그렇죠. 분할로 들어가겠죠. 제 추측으로는 이제 2.5회가 남았는데 한 번만 더 팔면은 그 다음부터는 테슬라의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스닥 지수 또 반도체 지수 여기에 이제 서로 이제 묶어갖고 우리가 그 스윙 전략으로 자를 때 이 일론 머스크의 그 남아있는 스케줄 이거를 유심히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남들이 다 아는 정보 그대로 하면 이미 누군가는 빨리 움직이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겠고, 지난주 이렇게 미국 시장을 계속 살펴봤을 때 제 눈길을 끈 게 자동차 업종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물론 테슬라에 일론 머스크가 매도한 측면도 있지만, 전주에는 포드가 9% 이상 상승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주에는 상당히 많이 하락했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니비안이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그 이유도 있지만 니비안을 비롯해서 포드, GM 등등 할 것 없이 자동차 업종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자동차 업종이 일주일 내내 거의 추세적으로 하락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연준의 모네타리 타이트닝 사이클, 거기에서 성장주에 있는 전기차 전문, 이런 회사들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롱그 듀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주식들은 이제 하락 압박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그러면 GM과 포드는 그 롱그 듀레이션이 아닌 전통 가치주에 속하는 자동차인데 왜 내려가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죠. 일본의 도요타가 전기차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어요. 3030 전략이 나왔죠. 네. 그날에 발표가 나오던 날에 전기차 주식들이 다 내려갔어요. 다른 전기차들이. 제가 볼 때는 도요타의 대대적인 전기차 투자, 여기에 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움직이지 않았는가 이제 보는데, 일본의 도요타는 미국에서 도요타 캠리 같은 차는 미국에서 10몇 년 동안 지금 베스트셀러예요. 한 번도 베스트셀러 내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미니밴 시에나 그것도 상당히 인기 차종이고, 그 다음에 도요타의 럭셔리 브랜드 렉서스, 그건 미국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인기가 좋죠. 그래서 일본의 도요타가 전기차에 대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투자한다 그러면은 진짜 테슬라의 파이도 상당히 깔아먹을 수 있는 강자로 부상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시각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롱거 듀레이션을 갖고 있는 신참 전기차, 이런 회사들 주식은 상대적으로 하방 프레셔를 받을 수도 있죠. 사실 토요타는 지난 20년간 하이브리드를 강력하게 밀었던 업체였기 때문에 전기차에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이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3030 전략이 이제 목요일날 들고 나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2030년까지 전기차 신제품 30여 가지 종류의 차를 쏟아내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토요타가 현재 이 내연기관차에서도 세계적인 강자인데 이 경쟁력 있는 업체가 전기차에 주력할 경우에 사실 토요타에 비하면 GM이나 포드 이 내연기관차의 경쟁력은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기차를 가지고 나선다면 이 GM이나 포드 이 친구들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 이런 투심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길거리 나가면은 미국의 좀 올드 보이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미국 차, GM이나 포드 이런 거 타지만은 젊은 층에서는 이 도요타의 인기가 대단해요. 길거리 나가면은 도요타가 진짜 제일 많아요. 이 한인타운에 가서도 보면은 도요타 차들이 제일 많고, 그 정도로 도요타가 이제 인기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다른 전기차 회사들이 기관 투자가들도 이제 밸류에이션을 따질 때 그죠? 도요타 쪽으로 무빙할 수 있죠. 도요타의 강자로 떠오른다 그러면은 기존의 전기차의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더 높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어저스트가 일어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논외로 제가 국뽕 발언을 하자면, 제가 명리학 공부를 나름 좀 하는 사람으로서 일본이 2020년 올림픽, 하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60년 만에 다시 올림픽을 하면서 상승을 모색을 했는데 그게 빠그라졌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일본 증시에 보면 시가총액 1위가 아직도 토요타지 않습니까? 결국 일본의 부군이 상당히 쇠락했기 때문에 토요타가 뭘 한다고 해도 그 결과가 그렇게 좋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내연기관차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밸류에이션을 지금까지는 안 봤다면 이제는 좀 플러스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 정비 공장 사장들의 말을 빌리면은, 만일에 도요타 차만 미국 사람들이 다
구매하고 운전한다고 그러면은 정비 공장 다 문 닫아야 된다. 그만큼 품질 10년, 20년을 타도 고장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중고차로 팔아먹을 때도 그렇죠. 도요타가 이제 제일 비싸게 값이. 저희 딸도 최근에 도요타 래퍼 하나 있었는데 그 중고차로 팔았거든요. 예. 엄청나게 진짜 뭐 거의 새 차의 한 반값 정도 받았어요. 한 7년 된 차인데. 알겠습니다. 이게 또 한국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선생님께서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실제로 미국에서 이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우리 기아차 더 긴장을 해서 더 좋은 제품 생산하기를 기대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이 산타랠리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앞에 이미 오미크론 변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충 눈치는 채셨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보시는 산타랠리의 가능성 이것 좀 짚어주시죠. JP 모건의 그 수석 전략가는 이제 오늘 금요일 날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산타랠리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연말에 마지막 3거래일 거기쯤에 가서 숏스퀴즈가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은 지금 많은 그 기관 투자가들 그 스마트머니들은 이 숏배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증시가 내려갈 걸로. 그 다음에 내년도 이렇게 그 증시가 올라간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지금 올해 연말에 4,800 정도 S&P가 끝난다 그러면은 내년은 5,000 정도예요. 좀 불과 100포인트잖아요. 그 100포인트 갖고 1년 동안 갖고 놀아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숏배팅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쩌면은 마지막 한 3거래일 남겨놓고 숏스퀴즈가 나갔고 4,800을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산타랠리는 없는 것으로 하자. 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미크론이 갑자기 증시 악재로 부상하면서 제가 봐도 이 지금 지난 한 주일 동안 S&P가 4,600, 4,700 그 바운더리 안에서 계속 업앤다운 했잖아요. 근데 이런 장세가 연말까지 계속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타랠리가 있으려면 사실 루돌프도 우리 그다음에 산타클로스도 마스크를 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거니까 일단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냥 쉽게 해석하고 다만 증시가 크게 하락하지만 않는다면 사실 개별 종목 스몰캡들 그다음에 내년 1월 15일이면 이제 불과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실적이 발표가 될 이제 수순이니까 실적 관련 종목들 이런 쪽에만 좀 집중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가치 주든지 기술 주든지 대형 우량주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적어도 내년 6월까지는 계속 그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더 뭐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이미 지금 목소리에 화이자 부스터샷 약간의 뭐라 그러죠? 약간 부담을 갖고 계신 것 같으니 일단 푹 주무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성탄절 이후에 다시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좀 이르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여러분? 예.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있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산타크로스도 바쁘다고 하시는데 과연 산타랠리가 올지 와야죠. 올 것이라 기대하면서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